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상당히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발표했죠, 미국에서. 그래서 전체 직원의 한 10%가 넘는 규모의 그 해고를 단행을 했고, 미국에서는 이제 바로 그 정리에 들어가서 통보를 하고 직원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을 내일부터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번 주에 계속 그런 조치가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연 이 구조조정이 어떤 식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리고 과연 이것이 주가의 바닥을 암시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워낙 어려워져서 특히 1분기 실적이 대단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조치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환영을 하는 것이지만 당분간 어려운 실적은 금년 내내 계속이 될 것 같아서 과연 우리가 진짜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고 당분간 주가는 상당한 부침을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전체 직원 수가 전 세계적으로 한 14만 명쯤 되는데,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면 5년 전에 한 5만 명 됐으니까 불과 5년 사이에 한 3배 거의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일부 사업부서는 20% 이상 구조조정이 된 경우도 있고, 전사적으로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저도 놀랬던 게 이번에 그 주라는 그 일론 머스크 바로 밑에 거의 뭐 그 후계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높은 사람을 포함해서 그 일부 최고위층도 퇴사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사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다음 주 화요일 날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워낙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미리 우리는 과감하게 원칙대로 비용 절감을 해서 회사를 다시 돌이키는 방향으로 간다. 근데 이제 저는 그 4월 초에 1분기 판매 대수, 인도 대수가 나왔을 때 이제 재고가 지금 한 4만 6천 대 된다고 그럽니다. 테슬라의 장점이 재고 없이 가는 회사였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 반면에 우리가 불과 뭐 1년 반 전에 2022년에 진짜 바닥이 안 보이게 주가가 메타가 하락을 했는데 2022년 11월 9일 날 이제 저커버그가 과감한 진짜 놀랄 정도의 20%가 넘는 직원을 해고하는 그 마음도 상당히 아팠겠죠. 그런 구조조정은 최고 경영자나 창업자 입장에서 슬픈 일이니까.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그 당시 주가가 메타가 100달러가 깨지면서 80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500달러까지 회복이 됐죠. 어마어마한 회복을 보였는데 테슬라는 그런 식의 회복을 당장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는 이미 기본 비즈니스는 마진이 워낙 좋았는데 인력 관리나 그 비용 관리가 안 돼서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가 다시 빨리 원상 복귀가 됐는데 테슬라는 조금 주가의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그 이제 이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워낙 그동안 글로벌리 확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거품이 생겼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전기차 수요가 꺾이면서 그 중복되는 일도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다시 회사를 살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을 강조를 사내 이메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 하여간 전체 규모도 뭐 상당히 컸고 구조조정,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층들이 그 퇴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작년 말에 그 아주 오랫동안 CFO를 했던 자크라는 분이 작년에 퇴사를 해서 상당히 그것도 조금 뜻밖이었는데, 이번에 여기 보면 이제 Executive Officer라고 최고위층 임원 리스트에 일론 머스크, 자크, 앤드루, 이제 약자로 드루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국계
인 그 텀즈 여기서 지금 자크는 퇴사를 했고 이번에 드루라는 이분이 이제 에너지랑 엔지니어링 쪽의 헤드로 18년 베테랑입니다. 이분도 퇴사를 해서 상당히 그 세대 교체를 지금 꾀하는 이제 그런 상당히 절박한 모습이고 또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이제 후계자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비즈니스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텀주라는 사람을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신뢰해서 지금 최고위층 중에는 지금 이제 이분이 남아서 물론 이제 후계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원래 테슬라의 넘버 2였다가 퇴사해서 그 에너지 재활용 비즈니스를 하는 그 JB 스트로벨이 사회이사로 이제 작년에 합류를 해서 그분도 후계자일 수 있고. 근데 하여간 지금 최고위층이 많이 바뀔 정도로 되게 상당히 비상 상황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우리가 고정비, 감가상각, R&D가 뭐 얼만큼 비즈니스가 되든 꼭 들어가는 비용과 변동비, 뭐 재료비,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항상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정상의 상황에서도 전사 인원의 항상 그 바닥에 5%에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퇴사시키는 게 월가이건 컨설팅이건 테크놀로지 회사도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해고가 실제 노동법이 우리가 세서 사람을 내보내는 게 어려워서 인건비를 고정비 취급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미국은 인건비는 무조건 변동비고 원가 구조가 유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회사를 밸류할 때 한국 기업은 페널티를 받고 미국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결국 그 자본주의가 발달된 미국에서는 기업과 주주 중심의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과단한 그 어떻게 보면 센 구조조정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상장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게 또 주주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시그널 효과를 노리는 그런 그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기존의 그 테슬라의 전기차 비즈니스와 여기 맞물려 있는 뭐 보험,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배터리 라이센싱 하는 거, 이런 거의 밸류와 이제 테슬라의 완전히 미래와 관련이 있는 AI에 기반한 모빌리티, 로봇 택시 같은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래서 전통 그 전기차 비즈니스의 그 밸류랑 이제 미래 밸류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모건 스탠리가 작년에 좀 과감하게 너무 공격적으로 $400 목표 주가를 정했을 때, 한 $400의 반은 지금의 우리 눈에 보이는 전기차와 배터리, 라이선싱, 에너지 부분의 비즈니스가 한 $200, 나머지 AI에 기반한 비즈니스가 $200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전기차 비즈니스도 그 가치가 좀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전기차에서 한 10% 이상 마진이 나다가 지금은 얼마 전에 7, 8% 아마 이번에는 5%나 그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지금 이제 $160면 미래의 가치는 거의 반영이 잘 안 돼 있고 최근에 떨어진 그 전기차나 이러한 유관 비즈니스 밸류만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계속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월요일 날 그 직원들한테 구조조정을 하면서 보낸 사내 이메일 중에서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의 강자로 계속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에너지 회사 자율주행으로 AI에 기반해서 간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침 또 테슬라가 Full Self Driving을 월 $199 내는 그 구독 모델에서 반값으로 내렸어요. $99를 미국에서 내려서 이런 쪽으로 전환을 아주 가속화시키려고, 그러니까 회사도 전환이 돼야 되고 주주한테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던지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전기차에서는 이제 $25,000 범용 전기차인 모델 2, 이게 뭐 없앤다고, 이 프로젝트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새로 기존의 비즈니스는 올인을 하면서 동시에 자율주행 로봇 택시, 이런 미래 AI에 기반한 쪽에 올인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인데, 8월 8일 날에 이제 전격적으로 로봇 택시 그 모델을 선보인다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실제 뭐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걸 보면 운전석에서 앉아 있어야 되고 유사시에 이제 그 핸들을 잡아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로봇 택시가 운전대, 그러니까 핸들이 조향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 사고도 많고 그래서 GM 같은 데 크루즈를 일단 좀 뭐 접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단은 좀 보류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실제 자율주행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의 웨이모 프로젝트 같은 데는 샌프란시스코 피닉스에서 지금은 유료 그 택시 비즈니스를 LA에서 이제 또 제 3회 도시에서 시작할 정도로 자율주행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전반적인 주가는 하여간 올해는 상당히 출렁임을 많이 보이는 160달러에서도 좀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실적이 워낙 안 좋을 테니까. 하지만 길게 보면 이제 바닥권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이럴 때 그냥 좀 길게 호흡을 하는 그런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